안녕하세요. 저는 최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Quick and HTTP3, 이제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인터넷에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는 Quick 그리고 HTTP3라는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CP나 HTTP 또는 HTTP2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시네트웍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뉴맙, 그리고 최근까지 클라우플레어라는 회사에서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스, 그리고 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퀵과 HTTP3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퀵과 HTTP3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그룹이 개설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늘 얘기하고 있는 주제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포스팅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가입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퀵과 HTTP3는 이미 그 대형 회사를 중심으로 실서비스에서 많이 이용 중입니다. 따라서 웹 개발자, 주로 웹 개발자가 되겠죠. 웹 개발자는 브라우저나 그다음에 앱에서도 퀵과 HTTP3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실제 웹 개발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일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기존의 인터넷 트래픽, 주로 이제 웹 트래픽이 TCP 기반이었던 거에 비해서 새로 UDP 기반의 퀵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 또는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나 서비스에서 퀵 트래픽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현재 서비스를 운영 내지 개발 중에 있다면은 퀵과 HTTP3 도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널리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퀵에 대해서 기본적인 역사와 관련된 RF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의 역사는 약 10년 전이죠. 2012년에 구글이 자체적인 이용을 위해서 퀵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구글은 이전에도 HTTP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HTTP2가 나오기 이전에 스피디라는 프로토콜을 자체 개발해서 자체 서비스에 적용을 한 적이 있었고요. 이때는 스피디가 TCP 기반이었던 것에 비해서 퀵은 UDP 기반으로 TCP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형태로 퀵을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크롬 브라우저에도 퀵 관련된 스택이 내장돼 있었고, 구글 관련된 서비스, 서버 쪽에도 퀵 구현이 들어 있어서 구글은 그 자체적인 구글 서비스,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퀵 프로토콜을 개발을 하고 개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의 어떤 이제 관심도 높아져서 이 퀵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을 ITF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ITF에서는 구글이 원래 만들었던 퀵 텍을 기반으로 해서 ITF 버전의 표준화된 형태의 퀵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문서와 그 다음에 실제로 구현을 하고 이것들을 어, 실제로 구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테스트하고 실제 구현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이제 인터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미팅이나 어, 논의를 통해서 이 프로토콜을 계속 발전시켜 왔고, 이러한 스펙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ITF 드래프트 형태로 존재했던 퀵 관련된 문서들이 RFC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2021년 작년의 일이고요. 퀵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의 RFC가 한 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RFC 8999번은 퀵에 대해서 버전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기술을 한, 이거는 비교적 짧은 문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문서가 RFC 9000입니다. RFC 9000은 퀵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퀵 패킷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안에서 스트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연결 처리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패킷 번호라든가 그 내부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좀 긴 편이고요. 그다음에 RFC 9001번에서는 퀵은 기본적으로 트래픽을 전부 암호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암호화 프로토콜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TLS, TCP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TLS를 사용을 하는데, 퀵은 그 트래픽의 특성상 TCP에서 사용되던 TLS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으므로 TLS 1.3을 기반으로 해서 퀵 트래픽을 암호화하기 위해 어떻게 TLS를 이용해야 하는지를 별도의 문서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읽어보려면은 TLS 1.3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RFC 9002는 퀵이 기본적으로 TCP와 유사하게 엔드 투엔드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중간에 패킷이 유실된다거나 아니면은 패킷 네트워크 혼잡이 일어날 경우에 혼잡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별도의 문서로 RFC 9002번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HTTP3는 사실은 퀵과는 일부 분리된 스펙인데, 퀵은 기본적인 전송 레이어를 다루고 있고 HTTP3는 퀵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한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TCP와 HTTP2와의 관계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HTTP3는 RFC 9114 그리고 RFC 9204의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RFC 9114는 HTTP3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HTTP2와의 차이점, 그 다음에 메시지 전송 구조 등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것들이 퀵상에서 어떻게 전송되는지에 대한 어, 스펙을 다루고 있습니다. 큐팩이라는 거는 RFC 9204 큐팩은 HTTP2에 보면은 헤더를 압축하기 위해서 H팩이라는 일종의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H팩을 퀵에 맞게 일부 변형해서 큐팩이라는 형태로 별도로 정의를 했고, 이 내용이 RFC 920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퀵과 HTTP3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DP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의 UDP가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 전송, 가령 DNS라든가 아니면은 게임과 같은 그런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에 비해서 퀵은 UDP 위에서 TCP와 유사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레이어를 추가적으로 어, 얹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퀵과 TCP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TCP는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위한 레이어 그 자체만을 제공을 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암호화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가적인 기능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TCP는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도 패킷 캡처가 가능하다면 그 내용을 직접 들여다볼 수가 있고, 네트워크 경로 중간에 있는 프락시나 어,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서도 TCP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심지어 그 내용을 변경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TCP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어, 그 프라이버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최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TCP 네트워크를 변형하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가 TCP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TCP 자체의 어떤 기능 추가나 어, 기능 개선이 어렵다는 점이 그 퀵을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퀵은 기본적으로 모든 패킷을 암호화하게 돼 있는데 이 패킷을 암호화하는 규정은 그 TLS 1.3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TCP가 데이터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이고 그 위에서 내용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TLS라는 별도의 레이어에서 이 TCP 안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들을 암호화하게 되는데 퀵은 그 뭐 쉽게 생각하면은 TCP와 TLS가 결합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것으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그 내용을 쉽게 들여다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이 연결을 안전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뭐 가령 인증서라든가, 어, 키 네고시에이션이라든가 그런 TLS에서 이용한 기능들이 모두 이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응용을 해서 기존의 TLS에서 사용할 수 있던 세션 리점션 그리고 제로 RTT도 모두 퀵 위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퀵에는 크게 커넥션이란 개념이 있고 커넥션 안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단위인 스트림이 존재를 하는데 이 스트림은 퀵 연결 내에서 멀티플렉싱 형태로 여러 개의 스트림이 존재해도 이것들이 순서대로 전송이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의 스트림을 전송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위해서면은 꼭 필요한 것이 패킷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리커버리, 그리고 패킷이 너무 몰려서 그 네트워크 혼잡이 일어날 때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컨제스천 컨트롤, 혼잡 제어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한데요. TCP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 구현되어 있는데 비해서 기존의 UDP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퀵에서는 TCP에서 사용하던 어, 패킷 리커버리 그리고 컨제스천 컨트롤을 그대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CP에서 혼잡 제어 알고리즘인 리노, 큐빅 또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BBR이란 걸 들어보셨다고 한다면 퀵에서도 그런 알고리즘들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퀵 위에 HTTP3가 얹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HTTP3는 퀵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HTTP는 기본적으로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HTTP 메시지를 어떻게 퀵상에서 전송할지를 정의해 놓은 내용이 HTTP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본적으로 HTTP2와 많이 유사한데 HTTP2에서는 TCP 위에서 그 개별 리퀘스트의 단위인 스트림을 만드는 데 비해서 퀵에는 이미 스트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HTTP3에서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송할지 정의하는 것들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HTTP2에서는 헤더 전송을 할 때 압축을 하게 되는데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헤더 전송을 할 때 HPEG이라는 내용으로 알고리즘으로 헤더 압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HTTP3에서는 QPEG이라는 형태로 일부 변형된 형태로 어, 헤더 압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그러면은 TCP와 TLS 상에서 HTTP 요청을 보내는 경우, 그리고 퀵 상에서 HTTP 요청을 보내는 경우에 간략한 그림을 통해서 초기 연결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P와 TLS의 경우에는 각각의 TCP, TLS, 그리고 HTTP가 서로 다른 레이어이기 때문에 일단 TCP 연결을 맺고, 그리고 TLS 핸드쉐이크를 하고, 그리고 HTTP 요청을 보내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TCP의 3웨이 핸드쉐이크, 씬과 씬에크를 주고받는 과정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TLS 핸드쉐이크, 클라이언트 헬로를 보내고 서버 헬로를 받고 키 교환을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야 HTTP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경우 실제로 HTTP 요청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어, 3번의 라운드 트립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의 퀵의 경우에는, 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암호화된 프로토콜이고, 퀵의 핸드쉐이크, 그러니까 초기 연결을 만드는 과정에 TLS 핸드쉐이크에 상당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퀵 핸드쉐이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TCP와 TLS를 결합한 형태가 한 번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TCP와 TLS 대비 그 적은 라운드 트립스로 연결이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서는 바로 HTTP 응답을 보내고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연결의 경우에는 퀵이 라운드 트립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결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 요청에 대한 응답이 더 빨리 오는 그런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 퀵에서 해결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헤드 오브 라인 블러킹 그리고 커넥션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오브 라인 블러킹이라는 거는 HTTP 1.1 또는 HTTP2에서 이 데이터 전송이 TCP 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TCP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성 있는 전송을 제공을 해야 되고, 따라서 중간에 패킷이 유실되는 경우에는 전체 커넥션이 잠시 멈추고 이 패킷을 복구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TCP에서의 로스 리커버리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한 TCP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보낸 응답에서 패킷 유실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유실이 복구될 때까지 이 전체 연결이 멈추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특히나 HTTP2와 같이 여러 개의 스트림이 한 TCP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한 응답에서 일어나는 패킷 로스가 다른 요청까지 같이 멈추게 되는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거를 헤드 오브 라인 블러킹이라고 부르고요. 퀵에서는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HTTP 메시지를 퀵 연결 안에 존재하는 스트림에다가 1대1로 할당을 하게 되고, 따라서 한 스트림에 패킷이 유실되어도 다른 스트림의 데이터 전송은 그대로 계속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장점이고, 그리고 만약 이 과정이 HTTP 요청이나 응답의 헤더 교환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어, 멈춰있는, 그러니까 지금 패킷을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멈춰있는 스트림이 있고, 또 패킷이 잘 전송되고 있어서 계속 진행돼도 되는 그런 스트림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헤더가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멈춰있는 응답의 경우에는 이게 복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뒤에 오는 스트림이 먼저 시작되는 경우에는 이 헤더 압축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HTTP2에서 사용되던 HPEC을 개선을 해서 QPEC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HTTP3의 헤더 압축 알고리즘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는 어, 기존의 TCP의 경우에는 연결의 단위가 소위 5터플이라고 해서 소스 IP 포트,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IP 포트, 그 다음에 프로토콜 번호. 이렇게 5개의 숫자, 5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튜플을 하나의 커넥션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의 문제점은 네트워크가 바뀌는 경우, 특히 요즘에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모바일 디바이스가 가령 내가 5G를 쓰고 있다가 집에 가서 와이파이 연결이 된다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뭐 커피숍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다가 밖에 나와서 다시 5G에 연결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 IP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TCP는 5터플 기준으로 연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5G에서 만든 TCP 연결이 와이파이로 가면은 완전히
서로 다른 연결로 취급이 되기 때 서로 다른 IP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바로 끊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퀵에서는 이 5 터프를 보지 않고 커 그 연결마다 커넥션 아이디라는 아이디를 할당을 해서 그것 단위로 네트워크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 나온 예처럼 5G와 와이파이로 내가 5G에서 와이파이로 내가 네트워크를 이동을 해도 서버 IP가 동일하다고 하면은 그 이 퀵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퀵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는 클라이언트 서버 내지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실제 어느 정도 이용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라우저 서포트를 보시면은 어, HTTP3 프로토콜이 이제 최근에 나온 브라우저에서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옵션이 켜져 있게 되었고요. 어, 퀵이 가장 처음에는 구글에서 개발을 했던 만큼 크로미니엄 기반 브라우저, 크롬이나 엣지, 오페라 등에 가장 먼저 탑재가 되었고, 이후 파이어폭스, 사파리 같은 이제 메이저 브라우저에 모두 탑재가 되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도 크로미니엄 베이스, 그다음에 iOS용 사파리 이런 것들에도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파란색으로 된 브라우저는 모두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안정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옵션을 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고, 사파리, 맥용 사파리라든가 iOS 사파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함은 되어 있지만은 어, 설정에서 HTTP3 옵션을 켜줘야만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버전에서 어, 다음에 나올 iOS나 macOS 버전에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HTTP3 서버를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선택이 있겠는데요. 먼저 엔진엑스가 있습니다. 엔진엑스는 엔진엑스 팀에서 직접 퀵 구현을 만들어서 서버에 넣었기 때문에 최근 버전을 다운로드하면 아마 퀵 기능이 거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또는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퀵 라이브러리에서 엔진엑스용 패치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기존 엔진엑스의 경우에 이 패치를 이용을 해서 엔진엑스를 다시 빌드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기존의 웹서버로 사용되던 라이트 스피드 또는 캐디, 그다음에 H2O와 같은 어, HTTP 1, 2 서버에 최근에는 HTTP 3 기능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 서비스 메시에서 사용되던 인보이에도 최근에 퀵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아직 아파치에서는 아파치 웹서버에서 지원한다는 소식은 없는데 이것들은 이제 어, 기다려 보시면은 이것도 어, 소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웹브라우저가 가장 구현이 잘 된 HTTP3 구현이긴 하겠지만은 커맨드 라인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은 기본적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NGTCP2라든가 QC와 같은 HTTP3 라이브러리와 같이 링크할 수 있는 기능이 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본이나 아니면 이제 맥OS에선 제공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별도로 빌드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NGTCP2 안에 H2로드라는 원래는 HTTP2의 부하 테스트를 위한 도구인데요. H2로드를 NGTCP2와 빌드하는 경우에는 HTTP3 지원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만든 HTTP3 서버를 만약 성능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H2로드에다가 HTTP3를 같이 링크를 해서 빌드를 해서 사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버 쪽 퀵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웹사이트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뭐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스태틱 파일 딜리버리를 위해서 CDN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메이저 CDN 중에 아카마이, 페스틀리, 그다음에 아마존의 클라우드 프론트,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레어가 퀵 HTTP3 지원을 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실제로는 설정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옵션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벤더별로 설정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벤더별로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로드 밸런스나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CDN에서 퀵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플라이언스 중에서는 시트릭스와 같은 이제 어, 네, 장비 벤더에서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방화벽에서 가령 뭐 퀵 트래픽을 제약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이제 점점 더 탑재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윈도우즈 프리뷰에 SMB 트래픽을 퀵상에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지금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이트들 중에서는 이 퀵을 구글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글 사이트들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 퀵을 지금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페이스북, 메타가 이 퀵을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트래픽이 어, 이제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모바일 앱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퀵 트래픽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사이트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약 웹사이트를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퀵을 쉽게 적용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미 기존에 있는 벤더들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퀵 구현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이 UDP 위에서 구성되어 있는 프로토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TCP의 경우에는 보통 리눅스 커널이나 어떤 OS의 커널 레이어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퀵은 UDP 위에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굳이 커널에서 구현이 될 필요는 없고, 그냥 라이브러리 수준에서 구현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벤더들이 많이 공개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오픈소스로 풀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퀵 구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그 오픈소스로 된 것들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퀴시라든가 메타에서 만드는 무브패스트, 그다음에 패스틀리의 퀵클리,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사용하고 있는 S2N 퀵, 그다음에 라이트 스피드에서 만든 LS 퀵, 퀵고, 피코 퀵, AIO 퀵, 그다음에 엔진X 퀵, 퀸 등 C라든가 고라든가 러스트라든가 파이썬으로 구현된 여러 가지 오픈소스 구현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자기가 익숙하고 그다음에 사용해보기 쉬운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한번 어,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퀵이라고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HTTP, TCP 상에서 HTTP를 사용하기 때문에 TCP로 연결을 해서 HTTP나 HTTP2 연결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지만은 퀵의 경우에는 TCP가 아니라 보통 UDP 443번 포트에서 리스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접속하고 있는 웹서버가 퀵 지원을 하는지 알아보려면은 UDP 443번에다가 퀵 트래픽을 날려봐야 되는데 아직은 많은 서버들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퀵 트래픽을 거기다 발생시켜 보는 게 어, 그렇게 유리하진 않겠죠. 대신 웹브라우저가 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은 가장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일단 해당 웹사이트에 먼저 HTTP로 접속을 합니다. HTTPS 내지는
이제 HTTPS 상에서 HTTP2로 접속을 해서 그 응답을 보고 해당 사이트가 퀵을 지원을 하는지 알아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요. 이 경우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응답 헤더에 alt 서비스라는 헤더가 있고 여기에 h3 콜론 443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이트는 지금 이 클라우드플레이어 퀵.com이라는 사이트의 응답 헤더를 보니까 alt 서비스 헤더에 h3가 써 있으면은 이 사이트는 퀵으로 HTTP3로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접속할 때 서버 포트는 443번을 써라. UDP에 443번을 써라. 그런 의미입니다. 뒤에 나오는 MA는 맥스 에이지, 실제로 이 설정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나타내는 어, 숫자고요. 따라서 웹브라우저는 일반적으로 일단 해당 사이트에 TCP, HTTP2로 먼저 트라이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응답에 H3가 지원이 되는 게 판명이 되면은 그 다음번에 접속을 할 때 TCP가 아니라 퀵으로 먼저 접속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서버 쪽에서 UDP443에 실제로 퀵 서비스가 운영이 안 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UDP443 포트가 여러 가지 이유로 블락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 퀵 연결이 실패하게 되면은 다시 TCP로 돌아가서 재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번 H3로 연결이 되면은 이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 해싱이 되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내렸다가 다시 띄워도 동일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HTTP3를 다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외에 이 알트 서비스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편리하지만은 처음에는 반드시 TCP로 한번 접속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퀵을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DNS에 보면은 최근에 HTTPS라는 레코드가 어, 추가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HTTPS에다가 이 H3 지원 여부를 바로 적어줘서 해당 사이트에 DNS 룩업을 할 때 해당 사이트가 HTTP3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바로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TTP3가 실제로 인터넷 트래픽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제가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클라우드 플레이에서 운영하는 레이다라는 서비스, 그 다음에 w3text.com에서 제공하는 히스토리컬 트렌드 이 두 가지인데요. 레이다에서는 HTTP3 트래픽이 전체의 28%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W3테크에서는 26%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어, 측정하는 방법이나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는데 예를 들면요. 사이트의 개수를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 리퀘스트 중에서 HTTP3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어, 기본적으로 20% 정도는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이트 개수나 요청 단위로 보게 되면은 음, 실제 트래픽 양과는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어, 인터넷의 트래픽 기준으로만 따지면은 요청 기준이 아니라 트래픽 기준으로 따지면은 비디오가 상당량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가령 유튜브, 어,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큰 사이트들이 대부분의 비디오를 차지하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퀵 트래픽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어,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나중에 해당 어, 회사에서 그런 데이터를 공개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HTTP3가 상당 부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메이저 CDN이나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벤더들 그다음에 어,
대형 웹사이트들이 이미 HTTP3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 브라우저 중에서 대부분의 어 그 마켓을 차지하고 있는 크로미니엄 베이스 브라우저들, 뭐 크롬이라든가 엣지라든가 오페라가 이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HTTP3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다 갖춰졌고, 해당 이제 얼마나 많은 웹사이트에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도입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퀵이 반드시 웹 트래픽, HTTP 트래픽 위주로만 사용되고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게 아이클라우드의 프라이빗 릴레이입니다. 이거는 어, iOS 디바이스, 그러니까 macOS나 아이폰, 아이패드에 이제 아이클라우드라는 기능이 있고, 아이클라우드의 유료 옵션으로 프라이빗 릴레이라는 게 지금 베타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프라이빗 릴레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어떤 익명성 보장을 위한 그런 프락시 서비스인데, 어, 이제 사용자 IP를 감추고 다시 실제 사용자가 어느 사이트를 브라우저 하는지 감추기 위해서 2단 프락시 구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뭐 해당 관련된 정보, 특히나 애플 사이트에 프라이빗 릴레이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지만은, 이 익명성을 위한 프락시 서비스를 위해서 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이 프라이빗 릴레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트래픽은 전부 퀵 트래픽이고, 퀵 안에서 이 프락시 서비스를 위해서 이 터널링 마스크라고 하는 터널링 프로토콜을 퀵 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퀵의 어떤 이제 한 가지 사용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이제 HTTP3 같이 HTTP와 같은 아주 널리 사용되는 서비스가 지금 정의되어 있지만은, 다른 용도, 가령 음, 뭐, 뭐 스트리밍용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HTTP가 아닌, 가령 뭐 웹소켓이라든가 웹RTC라든가, 이런 이제 다른 용도로도 이제 퀵을 쓰겠다는 그런 이제 니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퀵과 HTTP3 관해서 아주 기본적인 역사, 관련된 RFC,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 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서버나 클라이언트 쪽 구현들, 특히 오픈소스 구현들, 그다음에 CDN이나 클라우드 쪽 지원, 그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퀵을 찾는 방법, 그리고 실제 보급률에 대한 몇 가지 통계, 그다음에 뭐 아이클라우드 프라이빗 릴레이 같은 다른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아직은 한국에서 퀵이나 HTTP3를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도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 트래픽도 많이 늘고 있고, 대형 사이트들에서 이미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실생활에서 접하는 기회가 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 기회에 퀵이나 HTTP3에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더 감사하겠고요. 예, 오늘 세미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